안녕하세요. 이슬통통이에요. 오늘은 제가 전에 올렸던 영상대로 조리학과 Q&A를 준비했어요. 네, 저는 우송대학교 글로벌 조리학부 글로벌 조리 전공 17학번 백이슬이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벌 조리학부 글로벌 조리 전공 17학번 김지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벌 조리학부 글로벌 조리 전공 CTT 과정을 이수한 김예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벌 조리학부 풀보키즈 전공 17학번 박소연입니다. 네, 이제 저희 4명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할 것 같은데요. 저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문과를 나와서 수시 전형으로 우송대학교에 들어왔고요. 이 친구는 저는 외국에서 어학연수를 하다가 한국 고등학교에 조금 다니고 여기 입학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조리 특성화 고등학교에 다니고 수시 전형으로 입학했어요. 외국어 고등학교를 나왔고 정시로 들어왔어요. 이렇게 다 다른 4명이 모였고요. 이제 답변을 해볼게요. 첫 번째, 입학 전에 관련된 질문이에요. 고등학교 때 생기부 관리 어떻게 하셨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인문계다 보니까 조리 쪽이나 뭐 다른 예체능 쪽에 관련된 걸 쓸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쓸만한 게 뭐 독후감이라든지 아니면 동아리 활동 정도? 그래서 저는 요리 동아리에 들어가서 그런 활동들을 적었었고 또 제가 군산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전주대학교에 한식조리학과라는 학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학과랑 연계해서 그런 동아리 활동을 적었고 이제 뭐 독후감 같은 경우에는 되게 뭐 유명한 책들 있잖아요. 뭐 셰프에 관련된 책이라던가 뭐 그런 자서전들 그런 거 읽고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조리 특성화 고등학교를 다녔다 보니까 되게 조리 관련된 활동으로 생기부가 가득 찼던 것 같아요. 대회 수상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활동들 뭐 부모님께 음식을 해드리는 활동도 있었고 대회도 많이 나가고 세부 사항들을 선생님들이 너무 잘 써주셔가지고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 질문은 특성화고에서 진학했던 선배님들 생기부랑 성적 등이 궁금해요. 자, 여기서 특성화고는 이 친구밖에 없어서 이 친구 얘기를 좀 더 들어볼게요. 성적은 일단 우송대가 내신 산출 기준이 좀 특이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일반 교과 과목들은 성적이 좀 안 좋았어요. 일부 과목들만 잘 했었는데 우송대 산출 방식이 뭐 잘한 거를 뽑아서 산출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로 저는 내신이 1.9등급? 오. 으로 되게 높게 나와가지고 좀 많이 이득을 봤고요. 생기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회 활동 그리고 조리교과 실습한 거 이제 선생님들이 세부사항을 잘 써주시고 그리고 동아리 활동을 특히 많이 했었어요. 나는 이렇게까지 해봤다. 일단 교내에서 열리는 요리 대회에 거의 항상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게 돼 있는데 거기서 수상도 몇 번 하고 그리고 교회 대회에서 또 막 하고 특히 우송대 같은 경우는 좋은 부분이 우송대만의 요리 대회가 있어요. KWC인가? 아, 우송대학교에서 열리는? 어. 음. 그게 있는데 거기서 수상을 하면 가산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물론 그걸 하지 않았지만 만약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대회에 참가해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세 번째. 학교 가기 전에 하면 좋은 것들. 이거 입학 전에 말하는 거겠죠? 뭐 영어 공부나 자격증 등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어요. 일단 저는 수능 날에 요리학원에 등록을 하러 갔어요. 그래서 뭐 양식이랑 한식이랑 했었는데 그때 자격증을 따지는 못하고 배우기만 했는데 확실히 뭔가 양식 때 배웠던 그런 뭐 메뉴들이나 또 양식에만 쓰이는 그런 생소한 재료들 있잖아요. 저희 뭐 집안에서 안 쓰는 그런 것들이 좀 학교 와서 도움이 됐던 것 같고 토익 학원도 한 달 정도 다니다 왔었는데 그래도 안 한 것보다 한 게 낫지 않았나 싶은 정도? 저도 토플 시험이 토익 말고 토플이라는 영어 시험이 또 따로 있는데 그 영어 시험만 계속 준비했던 것 같아요. 영어를 많이 쓸 걸 아니까. 저는 학교 다니면서 일단 조리 관련된 자격증을 보거를 제외하고 7개를 다 취득을 해가지고 와우. 자격증은 돼 있던 상태고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는 제가 원래 대학 진학이랑 그리고 유학 2개를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IELTS를 같이 준비를 했었어요. IELTS 준비했던 게 아무래도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1학년 때 들어오면은 교양 과목으로 영어를 엄청 듣게 되는데 맞아. 그때마다 에세이를 막 항상 써야 된다던가
막 리스닝 수업, 리딩 수업 막 이렇게 많은데 그럴 때 정말 많이 도움이 돼가지고 입학 전에 준비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수업이 전부 다 영어로 되기 때문에 회화 정도는 조금 하고 오시면은 귀가 조금 뚫리지 않을까 싶어요. 실습이어도 아무래도 말 못 알아들으면 조금 힘들잖아요. 아, 저 하나 생각난 꿀팁. 어떤 거요? 아무래도 실습도 다 영어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조리 영어 같은 거는 미리 좀 찾아서 숙지를 하고 오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은 비슷한 것 같은데 수상 경력이랑 반장, 부반장 등 임원 활동 안 하면 어려울까요? 이러셨는데 저는 임원 활동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저도 한 적이 없어요. 저도 없어요. 저는 했어요. 이게 사실인데. 근데 이제 뭐 안 하면 안 돼요 보다는 하면 좋겠지만 안 해도 막 그렇게 크게 지장이 지장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 다 붙었으니까요. 그리고 공부도 못하고 요리에 관련 없는 특성화고를 다니고 있는데 갈 수 있을까요? 했는데 확실히 성적은 우송대식 내신을 산출을 하면은 일반 대학교에 할 때보다 성적이 높게 나오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조금이라도 커버가 되겠지만 면접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면접을 잘 준비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제외국어 전형으로 와가지고 성적은 많이 안 보고 그냥 면접이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교수님 두 분에 저 혼자 이렇게 넣고 면접을 제가 한 20분 정도 봤던 것 같아요. 그 면접 그 점수로 거의 된 것 같아요. 글조 수식 면접 볼 때 포트폴리오 같은 거 가져가도 도움이 되나요? 안 받는 학교도 있다고 해서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이거는 제가 그 작년에 학생회를 한번 했었는데 그때 그 면접 도우미 같은 거를 저희 학생회에서 이렇게 꾸려서 하는데 그때 제가 해본 경험으로는 그렇게 면접실에 들어가기 전에 학생들이 갖고 있는 모든 종이는 제가 걷습니다. 걷어서 놓고 친구들이 나오면 그때 돌려주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 갖고 가게 했던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는 안 된다는. 네, 저도 면접 볼 때 안 했는데. 토익 시험 보려고 하는데 점수가 어느 정도 되어야 하나요? 700에서 800 정도 괜찮을까요? 라고 주셨는데 토익 점수가 없어도 되긴 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입학 전에 토익 성적이 있으면 그 점수에 따라서 장학금을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여기에다가 올려놓을게요. 저도 토플 시험을 보고 장학금을 1년 동안 70%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처음에 올 때 점수가 없으면은 장학금을 그냥 뭐 안 받고 끝나면 되는데 대신 졸업을 하기 전에 점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주기적으로 학교에서 모의 토익이라는 시험을 보긴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점수를 맞추거나 각자 토익 시험을 치러서 점수를 받아서 인증을 하면은 졸업을 할 수 있어요. 자, 학교 관련 질문을 해볼게요. 우송대 조리과는 평균 내신 몇 등급 정도 되어야 하나요? 라고 하셨는데 사실 뭐 내신 같은 이런 점수들은 홈페이지에 가면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홈페이지를 여기 이렇게 띄워놓을게요. 네, 가서 확인하시면 되고. 우송대 조리학과는 다른 학교보다 실습이 많나요? 라고 하셨는데 확실히 네. 많죠. 저희가 수업을 할 때 한번 그 서울 쪽에서 셰프님을 한번 초청을 해서 그런 데모를 한번 했었는데 조리학과만큼 조리 실습실이 이렇게 잘 되는 데도 없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도 없다고 자기 처음 왔을 때 깜짝 놀랐다고 말했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리고 저도 이제 정시하고 나서 이제 대학을 찾아볼 때 전 조리과만 찾아봤거든요. 그 조리과를 다 찾아봤는데 제가 다 프로그램 다 확인을 해봤는데 다른 경기권이나 경상도권에 있는 학교들은요. 서울권도 마찬가지고요. 그쪽은 전부 다 이론이 80%라고 보시면 돼요. 70-80%가 이론이고 나머지가 실습이에요. 근데 이쪽은 반대로 거의 50대 50인 것 같기도 하고 실습이 확실히 많아요. 그리고 등록금은 얼마 정도인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400만 원 정도? 조금 비싼 편인 것 같긴 해요. 아무래도 재료값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처음 입학했을 때는 막 조리복이랑 칼도 사니까 한 500만 원 정도 나갔던 것 같은데 이제는 한 400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처음에 들어가는 게 되게 처음에 조리복 다 맞춰야 되지. 그리고 칼가방 이게 세트로 사요. 다 같이 그거 사고 조리와도 다 같이. 전공책이 좀 비싸기도 하고. 전공책이 이거 옹국이 8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7만 얼마? 6천 7만 6천? 이 친구 되게 좋아요. 진짜 좋아요. 진짜 좋고 비싸죠. 우리 미국 갔을 때 거기 계시던 매니저분이 지은 분이 저희 교수님이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분 안다고 막 그랬던 기억이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엄청 신기했어요. 엄청 미국에서 교과서처럼 쓰는 맞아요. 교재라고 하더라고요. 다음 질문. 글조 힘들어서 전과하시는 분들 많은가요?
한 명도 못 봤어요. 음. 오히려 이쪽으로 와요. 그죠, 그죠. 편입을 해서. 아무래도 의성대 중에서도 조리과가 성적이 높은 편이다 보니까 다른 과에 들어갔다가 과를 해서 저희 과로 온다. 다른 학교에서 편입해서 오시는 분들도 봤어요. 근데 뭐 반대로 이렇게 저희 과에서 넘어가시는 분은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저도. 그 궤도 면접 영어로 보나요? 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100% 영어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런데 통역이 들어가긴 해요. 통역이 들어가긴 하는데 교수님들도 잘 못하더라도 그래도 영어로 말해주는 게 자기들한테 인상이 더 남고 그런 것 같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그냥 영어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잠재적 능력? 음. 그 전형으로 입학을 했는데 저는 통역이 붙지 않았어요. 입사관이 들어오셨어요. 입사관한테는 이제 한국어로 맞아, 대답을 하고 전형마다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들이 다 다르거든요. 방이 달라가지고 여기는 다 그냥 일반 전형이면 다 외국인 교수님이랑 통역 한 분, 여기는 뭐 입사관님이랑 학과장님이랑 뭐 외국인 교수님 한 분, 막 이런 식으로 들어가가지고 어느 전형이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영어로 면접을 보고 교수님들이 외국인이시고 또 영어로 수업을 받는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제가 면접관이어도 이 친구가 안대로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렇게 해주면 더 좋을 것 맞아요. 같아요. 뭐 점수가 뭐 더 많이 올라간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좋은 인상이 남을 것 같아서 정말 웬만하면 그냥 영어로 준비해서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영어를 한다는 게 자기가 노력했다는 증거니까 그죠, 일단 그렇게 준비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영어 진짜 무섭고 못해가지고 학교에서 자습 시간에 앞에 교탁 앞에 앉아 있었거든 내가. 그래서 잡지를 하나 뜯었어. 얼굴 있는 거. 근데 눈 뚫어가지고 이거 붙여놓고 이 눈을 보고 계속 연습을 했어. 진짜 그렇게 했어요 저는. 그렇게 꿀팁. 하면은 면접관들 보고 이게 떨지도 않고 근데 그런 생각 해야 돼요. 내가 이 사람들 오늘 한 번 보고 안 볼 건데 왜 떨어야겠냐. 약간 이런 느낌. 후회하면 안 되잖아. 네, 이제 실습 관련 질문을 답변을 해볼게요. 먼저 다른 학과에 비해 실습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보통 한 번 실습할 때 하루에 한 5시간 하나? 시간표 상은 네, 5시간인데 1시간 이론하고 먼저 응. 4시간 실습하고 근데 보통 청소 시간이 부족해서 추가로 이어서 더 해서 6시간 하는 느낌? 그래서 크게 하면은 오전 실습, 오후 실습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오전 실습은 보통 8시? 7시 아니야? 7시 이론 시작해가지고 8시. 7시에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8시에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12시나 1시에 이렇게 끝나게. 그리고 오후는 2시에 시작해서 7시 정도? 근데 7시 보통 이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더 넉넉하게 잡으시는 게 정신건강이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질문을 보고 되게 의아했던 질문인데 1학년 때 자격증 위주로 수업을 한다고 들었는데 그럼 자격증 있는 학생들은 뭐 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학년 때 펀더멘탈을 기초를 배우긴 하는데 자격증 수업은 아니거든요. 자격증 수업이 전혀 아닌데 근데 이 친구도 들어오기 전에 그런 소문을 듣고 왔었대요. 저도 듣고 왔어요. 저희 어머니가 학교에 전화했을 때 따고 오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학교 전화를 했었는데 그럴 필요 없다고 학교 들어오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뭐 따게 된다. 막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안 따고 왔죠. 근데 이건 뭔가 맞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양식 조리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배운 그 펀더멘탈로 충분히 커버가 돼요. 학원을 안 다녀도 충분히 다 배웠던 볼 메뉴들이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어쨌든 뭔가 다른 사람이 저희한테 하는 기대가 조리학 하면은 뭐 당연히 뭐 자격증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한국에 있으려면. 그래서 오기 전에 따르면 한식을 먼저 따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양식은 와서 따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다른 거 일식이나 중식 뭐 따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필기 공부라도 해서 그거 필기만 따고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충분히. 실습 시설은 어떤가요? 라고 했어요. 정말 좋아요. 너무 진짜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저희가 큰 실습실에는 스테이션이 한 18개가 있는데 그럼 한 30명에서 35명 정도는 커버가 돼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저희 학년에 한 58명인가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저희는 두 반으로 나눠서 실습 2곳을 썼었거든요. 그래서 엄청 크고 기물 같은 것도 엄청 많고 근데 저희 학과 와가지고 저희 학과에 되게 기물들이 외국 기물들이 엄청 많아요. 글로벌 조리학과다 보니까 그런 거를 만약에 오시게 되면 익혀주시면 제가 인터넷 나갔을 때도 써보니까 그런 같은 기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되게 유용한 것 같아요.
그리고 3학년에는 어떤 것들을 배우나요? 뭐 이게 매년마다 교육 과정이 달라서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저희가 배운 거는 분자 요리 배웠고, 그리고 연애 요리 배웠었고, 중식도 이번에 배웠죠. 중식도 있고, 배만 교수님께 배웠고요, 중식도. 스 막 건강식 이런 거 배웠던 거예요. 저는 폴보키즈 학과는 하고 있는 절차가 3학년 절차인데 그게 메뉴 플래닝을 해가지고 저희가 레스토랑 하나를 오픈한다 생각으로 해서 4일 동안 하는 거를 저희 코스트부터 해가지고 다 짜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마케팅부터 시작해서 파이낸셜, 뭐 메뉴 플래닝, 디자인 전부 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2학기 때는 저희가 8주 동안 가스트로노미 퀴즈니라고 그런 또 메뉴를 또 저희가 구상해가지고 하는 좀 더 모던한 그런 걸 또 하는 시간을 갖게 돼요.